게임을 하잖아요. 저는 무조건 그 랭킹 1등 정도를 찍어야 돼요. 저 예전에 게임 많이 할 때는요, 하루에 12시간 했어요. 우리나라 공방법, 그러니까 저 같으면 전 세계적으로 공방법이 막 느릿느릿 써야만 하고, 그죠? 맞아요. 써가지고만 외우게 되면은 나중에 떠올릴 때도 써야만 떠올려지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바로 탁탁 튀어나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내 머릿속에서. 공부할 때 이 반복적이고 빠른 리듬을 사용하면 해결이 된다. 게임 중독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모람모람 선생과 공부하는 여자입니다. 네, 잘 지내셨죠? 오늘은 오늘의 주제는 게임 중독과 TV 중독이 빠졌을 때 어떻게 하면은 다시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을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네, 게임 중독은 사실 특히 남학생들이 많죠. 저 근데 요즘 여학생들도 저도 제가 게임을 진짜 좋아했거든요. 그렇습니까? 저는 성격이 그거예요. 게임을 하잖아요. 저는 무조건 그 랭킹 1등 정도를 찍어야 돼요. 전 국민이 하는 게임에서도 저는 랭킹 1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모두의 마블이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네네, 유명했죠. 제가 거기서도 탑5 안에 들은 적이 있거든요. 진짜 대단하네요. 네, 정말 열심히 고등학생 때 게임을 하느라고 제가 공부를 제대로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일단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부는요 다 이 부작용들을 최소한 한두 가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이 부작용을 이용해서 좋게 써도 되잖아요. 이용할 수 있다면요? 네네네. 저는요 사람들이 일정한 리듬을 하루에 한 10가지 정도가 있다면 중간쯤에 되는 리듬을 갖다가 우리가 쓰고 싶은 마음이, 즉 걷는 리듬이나 이렇게 평범하게 말하고 싶은 리듬이 우리가 쓰고 싶은 마음이 한 80%가 있다면 아주 빠르게 막 뛰어가고 싶은 마음도 사람들이 하루에 조금씩은 갖고 있다고 봐요. 아주 느리게 편안한 리듬을 즐기고 싶은 마음도 갖고 있다고 봐요. 그러면 100%의 마음 중에 평범한 이 템포를 유지하는 거를 80%를 원하고 나머지는 아주 빠르거나 아주 느리거나를 원한다? 네, 근데 젊은이들은 이 빠른 리듬을 원하는 게 더 비중이 크고요. 나이가 먹을수록 느린 리듬을 원하는 비중이 커진다고 저는 그렇게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100% 맞는지는 솔직히 잘 몰라요. 근데 대략 이걸 기준으로 해서 저는 게임 중독에서 탈출을 했거든요. 저 예전에 게임 많이 할 때는요 하루에 12시간 했어요. 학원 강사 생활이나 이런 거 할 때도 막 최소 한 6, 7시간 했어요. 새벽까지 밤새면서. 근데 그거는 근데 진짜 그렇게 많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들은 학교에서 방학 때 있잖아요. 그냥 자거나 게임하거나 둘 중 하나예요. 밥 먹으면서도 게임하고요. 아무것도 안 해요. 일기도 안 써요. 뭐 방학 숙제 절대 안 합니다. 제가 아는 그런 학생 하나도 중학교 한 2, 4학년 때부터 게임 중독이 돼가지고 빨리 됐어. 고등학교 때까지 그 정규에서 한 10동안은 들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쯤 됐더니 갑자기 그 프로게이머 한다고 너무 빠져가지고 이제 앞뒤 가리질 않는 거예요. 학교도 빼먹고 심지어는.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게임을 해서 그래도 고등학교 1학년 전도 때까지는 잘 하다가 공부도 웬만큼 했고 그때까지는 주말이나 이렇게 밤에만 몰래 했었는데 너무 게임 중독이 심해지니까 나중에는 아예 직업을 바꿔버리겠다. 일생 목표가 프로게이머로 바뀐 거예요. 사실 그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은요 정말 실력이 좋으면 차라리 프로게이머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지만 아시다시피 거의 드물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성공하는 경우는. 그럼 대부분의 학생들은 게임 중독에서 본인도 빠지고 싶을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게임에 빠질까? 이것부터 얘기를 드리자면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젊은 애들은요 빠른 리듬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예를 들어서 최소한 서너 시간은 굉장히 빠른 리듬을 쓰고 싶어요. 근데 빠른 리듬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쓸 일이 뭐가 있겠어요. 공부하려고 그러고 하고 그냥 지겨우면 일상이 반복이 돼버리는데 일상이 지겨움만 녹아내리는데. 그래서 우리는 일단 공부방법이 잘못됐다는 걸 저를 다시 한번 막 비난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공부방법, 그러니까 저 같으면 전 세계적으로 공부방법이 막 느릿느릿 써야만 하고, 그죠? 맞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학교 필기부터 비롯해가지고 오답 노트며 그 다음에 단어도 심지어 써서 외우는 학생들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뭐 하는 거 그렇게 느리게 머리 싸매고 하는 게 답답하고 싫어요. 저는 지금 학생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싫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충고를 드리자면 쓰는 버릇을 최대한 버리세요. 쓰는 공부법은요 대부분 좋지 않습니다. 쓰는 거는 대부분 한두 번만 해야 돼요. 영어 단어를 왜 써서 외웁니까? 그러니까 말을 못하죠. 써야만 표현이 되고 눈으로 봐야만 어느 단어인지 알고 이렇게 되는데 반복할 때는 듣거나 눈으로만 보세요. 맞아요.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게요.
가끔 제 친구들 중에도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저는 쓰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근데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걔는 엄청 쓰는 거예요. 잠도 안 자고 계속 써요. 그래서 야 너는 그 쓰는 거 힘들지도 않니 했더니 힘들대요. 힘든데 써야만 머리에 들어온대요. 그럼 이거는 착각일까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써가지고만 외우게 되면은 나중에 떠올릴 때도 써야만 떠올려지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바로 탁탁 튀어나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내 머릿속에서.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런 걸 갖다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걸 갖다가 쉬운 한국말로 착각이라고 합니다. 착각. 무슨 얘기냐면 경험을 갖다가 한 차례를 갖다 했는데 그 경험이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어린애가 있는데 이웃집 아저씨가 되게 친절하고 어른스러웠어요. 그러면 이 어린애는 이웃집 아저씨는 다 굉장히 친절하고 어른스럽다 라고 했는데 어느 날 봤더니 어떤 아저씨가 굉장히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그럼 막 충격을 받아요. 어릴 때 그 착각 때문에. 공부도 이와 같습니다. 써가지고 공부의 효율성이 올라가는 시기가 있어요. 즉 영어를 초창기에 배웠을 때, 알파벳 이제 가까스로 썼을 때, 이럴 때는요 써서 공부해야 되는 시기예요. 예, 당연히 해야 돼요. 근데 그때 그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그 느낌 하나를 간직하는 거예요. 소중한, 그리고 변해서는 안 될 추억인 것처럼. 그래서 나중에는 영어 단어 이제는 막 몇천 단어의 수준이 됐는데도 굳이 영어 단어 쓰지 않고 눈으로만 봐도 충분히 암기할 수준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릴 때 그 추억 때문에 써봐야 되는 거예요. 괜히 얽매이는 거네요, 쓸데없이. 네, 저는 어느 정도 고등학교쯤 됐다. 그리고 영어 수준 나쁘지 않다 이러면은요 그걸 써서 외운다는 거는요 다 잘못된 착각이라고 봅니다. 중학교 2학년만 돼도요 대부분은 써서 외울 필요 없어요. 한 번만 써가지고 이런 단어를 내가 모른다 라는 표시를 하는 것 정도까지는 시간 손해가 아니지만 두 번, 세 번째 그 쓰는 것들은 다 시간 손해예요. 이런 식으로 써서 공부하는 애들은 이 빠른 리듬을 소화할 시간이 없잖아요. 특히 젊고 활기차 있는데 그럼 얘네들은 빠른 리듬을 쓰기 위해서 게임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빠른 리듬을 공부에 적용시켜버리면 게임에서 빠져나오기가 쉽겠네요. 그 얘기를 갖다 이렇게 채찍게 하셨네요. 예, 그래서 눈으로 보고 게임은요 반복하잖아요. 네. 적당히 반복하는 건 되게 좋은 거거든요, 느낌이. 그래서 노래도 인기 있는 노래들은요 대부분 그 돌림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또 그게 그 노래를 대표하는 특징을 가지게 되죠. 아하. 그리고 다들 그 부분은 다 알게 돼요. 앞에 막 가사가 어려운 부분들은 다 모르는데 너무너무 재미있는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강남스타일 할 때는 강남스타일하고 부르는 그 부분이 후렴구가 되는 것처럼 반복하는 것도 더 좋아요. 누구나. 그래서 반복하다, 빠르다. 이건 젊은이들이 누구나 추구하는 그 리듬인데 그 어떤 정말 매혹적이고 마력적인 그런 부분인데 이걸 공부가 너무너무 못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공부할 때 이 반복적이고 빠른 리듬을 사용하면 해결이 된다. 게임 중독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그러면? 우리의 원칙, 모람모람. 간혹 가다가 반복해서 연달아 복습할 것. 이걸 습관을 들이면요 게임 중독에서 자기도 모르게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빨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래 고민하지 않고요 빨리 그렇죠. 보고 대충 넘겨요. 네, 그리고 네. 그거를 100번을 해요. 그러면 100번이요 오래 걸리는 게 아니고요 계속 보고 이해될 때까지 몇 번 보는 거 정도밖에 안 돼요. 하지만 훨씬 쉽고 훨씬 효과적이고 머리 계속 남고요. 그리고 빠른 리듬을 쓰기 때문에 게임 중독 같은 곳에도 덜 빠질 수 있습니다. TV 중독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렇죠. TV 중독은요 그 아주 빠른 리듬보다 제가 보기에는 조금 느린 리듬 정도에 해당이 돼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빠른 리듬은 보통 게임이랑 관련돼 있고요. 약간 느린 리듬은 말씀하신 대로 TV 중독에 빠집니다. 저 같은 사람. 네네. 그러니까 이 리듬 정도는요 공부로 치면은요 쓰지는 않고 듣거나 말하는 정도의 리듬이 해당이 돼요. 그래서 외국어 듣기를 추천드릴게요. 외국어 듣기도 여기 모란모란 공부법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여러 가지 그 샘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좀 경험해 보셨잖아요, 제자님도. 네, 경험해봤죠. 그걸 갖다 많이 하다 보면 그거는 남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영어 실력, 프랑스어 실력이 늘잖아요. 그래서 그 리듬을 많이 쓰면요, 저절로 텔레비전 갖다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줄어요. 그러면 제가 썼던 그 파일들 있잖아요, 녹음 파일들. 네네. 이거를 시청자분들이 보실 수 있게 하는 샘플로 몇 개씩은. 왜냐면 다 못 올리는 게 이게 저작권법 위반이 되거든요. 그 처음에 만드신 분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라서. 그렇지만 샘플 정도는 그분들한테도 광고 효과가 있으니까 나쁘지 않잖아요. 그 샘플들은 간혹 저희가 들려드릴게요.
네. 알아봐서 해드리는 걸로. 근데 요즘 뭐 섀도잉이라는 방법 많이 쓰시잖아요. 네. 저도 그거랑 비슷한데 그분들은 조금씩 다른 거는 차차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 방법보다는 이게 훨씬 더 현실적이고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은 분들도 따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 건 대부분 머리 좋은 사람들을 위한 방법이에요. 그렇죠. 근데 저나 뭐 저희 시청자분들은 죄송하지만 머리가 나쁜 분들 혹은 평범한 분들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니까 그걸 비교하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번 영상인가 저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게 그거잖아요. 이 모란모란 공부법의 4가지 원칙, 특징? 네네. 결국은 게임 중독도 TV 중독도 그 영상을 한 번 더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걸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네, 해결이 됩니다. 그쵸. 저만 해도요, 12시간씩, 막 14시간씩 정말 미친 것처럼 예전에 그 와우라는 월드 오브 크래프트라는 거기서 막 공대장, 뭐 공장 이런 역할도 했었고 정말 미친 것처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정말 게임을요 5분을 못 하겠어요. 하고 싶어도 못 하겠어요. 그 시간이 너무 아깝고 한심한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공부방법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립니다. 네, 여기에 아주 대표적인 증인이 계시니까요. 네네. 한번 믿고 일단 해보세요. 손해 보시는 거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 거. 네네. 경험해본 얘기만. 그리고 거짓말은 절대 없이. 과장도 최대한 넣지 않게. 네, 자극적으로 하면 물론 좋겠지만 그래도 그걸 떠나서 그냥 최대한 현실적이고 최대한 과장 없고 허황 없이. 그리고 천재가 아닌 분들 대상으로 3개월 만에 외국어 마스터. 아니 그게 가능합니까? 뭐 기본 기초 지식이 굉장히 풍부하신 분이라면 그분들이 머리가 좋거나 기초 지식이 특출나거나 열심히 노력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내용 없습니다. 동기부여가 진짜 장난 아니게 됐거나 그렇죠. 개인적으로 막 열뻗치는 일이 있어가지고 꼭 해야 돼 이게 아니었던 이상은 그래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로 영상을 마치고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